재능이 없는 우리 아들 이거 언제까지 축구를 해야 되냐. 프로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프로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해놓고 들어와. 감독님을 만나는데 막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뭐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돼서 좀 기다려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한 마음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멘탈에도 좋지가 않아요. 축구를 시키는 동안에는 안 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가장 고등학교에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추근영 TV 윤화평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방송을 좀 요즘에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너무 바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상도 하나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팀이 있잖아요. 유아부, 초등학교 저학년부, 그리고 중등부, 그리고 방송까지 이렇게 진짜 몸이 10개라도 진짜 나만 하지 않을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또 굉장히 안 좋기도 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지라 이렇게 어려 보여도 40대가 중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방송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3주 만에 방송을 다시 찍는 것 같아서 이 조명들이나 이 꽃들이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 상은 대한스포츠문화예술대상이라는 상입니다. 좀 읽어드리자면은 윤화평 축구클럽의 윤화평 대표,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으로 스포츠인의 본보기가 되었으므로 선수와 제자의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대한스포츠문화예술대상 대표 임태순 대표님. 여기 이제 대표님을 좀 소개를 한다면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몸도 좋으시고 뭐 골프, 다양한 문화예술 예체능계 쪽으로 대단히 발이 넓으신 분 같더라고요. 시상식장에 가보니까 배우님들, 연예인들, 모델분 하시는 분들 되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조카뻘 되는 그런 젊음을 느끼고 돌아왔는데, 갔다 온 이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긴장을 많이 했는지라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뜻깊었던 하루가 됐고요. 이런 상을 각계각층의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수상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유도 선수 중에 최민호 감독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테네 올림픽인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래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판승으로 늦가기의 나이에 금메달을 쟁취하시고 전부 다 한판승 뭐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동등하게 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이었고 소중한 추억이었고, 상을 진짜 오랜만에 받아봐서 굉장히 좀 낯설었는데 그래도 잘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시상식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 방송은요, 재능이 없는 우리 아들 이거 언제까지 축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또 추근영 TV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부모님들의 막 굉장한 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부모님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미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축구를 부모님들이 이제 시키시면서 많이들 이제 고민들 하시는 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부분이죠. 우리 아들이 과연 이 축구 선수를 할 수 있을까? 이 세계가 엄청나게 냉정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냉정하다고 하고, 프로 선수 되기가 상위 0.05%에서 3, 4%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거 재능이 있는 친구들만 하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 정말 천부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아들 언제까지 축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를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축구선수 사커되지 사커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50대 50인 거죠.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좀 이제 포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차차차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진짜 재능이 있는 애들만 하는 거냐, 아니 재능이 없는 애들은 축구선수의 꿈을 꾸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방송을 찍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인터넷 서핑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특별한 글을 봤어요. 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과의 사이
아이를 축구시키면서 부모님들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런 거를 그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1년 동안 부모님들과 초등부 부모님들이든 중학교 부모님들이든 그 어떤 부모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부모님들하고 소소하게 술자리를 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저희는 축구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아버님들하고 이렇게 소주 한잔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부모님들하고 술자리를 전혀 안 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지도자 생활을 마치고 지도자 생활을 다 하는 날까지 아마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3, 4, 5 술자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술 한 잔 먹고 싶으면 저도 그냥 혼자서 그냥 혼술하면서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게 저도 이제 마음 편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절대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저기 못 끼게 되면 우리 아들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런 지도자들은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부모님들하고 술자리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경기장에서 아니면 혹은 대회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경기 출전을 제한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총무님이나 회장님 뭐 이런 그 무리에서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 경기 출전하는 거나 이런 애들은 보장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부모님들 한해서는 뭐 출전을 제한한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선수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거는 진짜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술자리를 하거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지도자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지도자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뇌부들끼리 저기하고 이런 게 상관없지만은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올수록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등 때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고 초, 중, 고등학교 때 딱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 이제 딱 가게 되면 아빠들끼리 그리고 어머님들끼리 뭐 3, 3, 5 모여가지고 언니 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좀 되면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은 그냥 남남이 돼버려요.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왜 남남이 되냐? 왜? 자, 그거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친구는 같이 축구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뭐 같은 동네에 살면서 혹은 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막 친하게 지내는데 사람의 마음인지라 저는 그렇거든요. 뭐 제가 그렇게 큰 친한 친구들은 없는데 누구든지 간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잘 됐으면 축구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그 얼마 전에 선수들한테 인터뷰하면서 미팅하면서 시합 때 그런 얘기 하더라 아닙니까? 야, 너네 남이 안 되기를 바라지 마. 그거만큼 꼴보기 싫은 거 없다고. 그거만큼 내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 누구 게임 뛰면 다쳐라, 잘못되라, 나 안 들어가는 경기는 져라. 니네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니네 그거 하지 마. 니네 프로 같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인터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습니다. 저도 부모님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위 얘기해서 중학교는 좀 그렇고 고등학교 볼게요. A 선수가 B 선수랑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A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가요. 근데 B 선수는 지방의 어느 대학교를 가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가 갈립니다. 홍해가 갈라듯이지 갈라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고등학교 A 선수의 부모님이 뭐 감독한테 돈을 써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대를 가는 거고 우리 아들은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고려대를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비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하고 서로 웃으면서 팀을 위해서 한 팀이잖아요. 원팀이니까 부모님들이 단합을 하시고 부모님들끼리 뭐 이렇게 교류를 하시고 찬성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지 마세요. 감독이 어떻다더라. 코치가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예. 우리 아이를 뭘 먹였더니 좋더라. 우리 아이를 뭐 하면 좋더라. 어디 학교 가면 좋겠더라.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친하다가 AA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가요. B 선수는 어디 지방에 뭐 듣보잡 지잡대를 가야 돼. 웃기는 건 뭐냐면 둘이서 게임은 동시에 다 뛰었어요. 평가가 극명히 갈려버리면 또 A 선수 부모는 또 어떻게 하냐면 어머 어떡해 요런 거 한마디가 그냥 다 B 선수 학부모님 가정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멘탈 털려버리면 축구 못 시킵니다.
근데 대개 A 선수 뭐 고용고대 뭐 프로 가기가 뭐 쉽습니까? 한 가정에 한두 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듯이 싹 갈라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과의 그 대인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불이익을 받았다, 불이익을 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모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나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감독 귀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의 태도가 감독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코치 선생님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너무 친해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안 친해도 안 되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다시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막 체구도 짜고 근데 부모님들 희망 고문인 거야 이게. 자, 어떤 부분이 부모님들이 고민이 되냐면, 잘 차는 친구들은 잘 차는 친구대로 고민을 해요. 잘 차는 친구들은 과연 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왕관을 뒤집어 쓴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고민이 되고, 축구를 늦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축구를 일찍 했는데 뭐 체구가 작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지컬이 많이 크지 않다든지, 그런 고민들이 유소년한테 굉장히 많죠. 특히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근형이 쭉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축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축구 쪽에 요즘에 직업들을 보니까 스포츠 에이전트에서도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에이전트 회사가 진짜 몇백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한 회사마다 무조건 축구인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인맥도 있고 굉장히 그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스포츠, 뭐 재활학과, 뭐 영상, 요즘에는 프로에도 코칭 스태프들이 막 15명, 20명 점점 유럽화 돼가고 있어요. 유럽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뭐 장비 관리사, 피지컬 트레이너, 뭐 선수들 몸을 만지는 마사지 트레이너, 뭐 이런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중에서 축구를 하셨던 그 트레이너들이 많은 반면에 비축구인 그 트레이너들 많거든요. 그런 직업군들을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축구를 전공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뭐 프로 출신이고 청소년 대표, 뭐 올림픽 대표 뭐 이런 걸 했지만, 국가대표 이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프로에서 성공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지도자로서도 큰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축구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본 그런 경험을 토대로 부모님들께 방송을 해드린 거거든요. 어떤 성공담을 추구는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패담이라든지 옆에서 봐왔던 거,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프로축구 10년 동안 K리그 뭐 250경기 중계하고 중등연맹을 10년 동안 제가 중계를 했는데, 이런 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장려상 하나도 뭐 C에서 주는 상도 뭐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근형 TV를 띄자 보니까 이렇게 좋고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언제 우리 아들이 축구를 관둬야 되냐면, 딱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만 15세, 중3 초, 더 빠르면 더 좋겠죠. 중2 정도에서 고1 겨울 때까지 3년 동안은 해봐야 됩니다. 3년 동안은 진짜 죽기 살기로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1학년 겨울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요럴 때 부모님이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평가를 해보냐, 1차적으로 진짜 죽기 살기로 했나, 우리 아들에 대해 잘못된 건 뭐였나, 내가 그때까지 가서도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고1 넘어가서 2학년 3학년 때 키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몸이 성징이어서 딱딱 벌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가 키가 187, 8이라 그래서 신체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딱 축구하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힘이 좋고 빠르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체구가 작고 아니면 축구를 늦게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선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15세, 16세, 17세 3년 동안을 죽기 살기로 해봐야 한다. 근데 부모님들 요즘 너무 급해. 14세, 뭐 15세 이런 애들 프로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프로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해놓고 들어와. 감독님을 만나는데 막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뭐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돼서 좀 기다려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한 마음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멘탈에도 좋지가 않다. 1차적으로 15세, 16세, 17세가 딱 됐는데 애가 열정이 약간 떨어진다든지 열정이 떨어진다 보면 애가 축구를 하면서 꾀가 들어요. 우리 지금 중학교 1, 2학년 애들은 막 꾀가 나면은 제가 막 붙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럴 때 고1 때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도전을 하게 되면 2년을 더 죽기 살기로 해요. 그러고 나서 진로를 모색을 해도 늦지가 않다. 공부 안 할 애들은 어차피 공부 안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축구를 시키는 동안에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마십시오. 축구를 시키는 동안에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년반 후라이드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안 돼. 엄마 안 돼. 감독 코치도 상관을 안 해. 애가 잘못된 길로 가 있는데 엄마 아빠 막 답답한 거야. 근데 여기가 뭐 명문이고 애들도 많고 또 약하팀 가서 새로 시작하긴 부모님들이 겁나고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주근용 팀이 막 오고 싶어. 아이 갈까 하는데 어디 이 명성을 버리고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갔다가 또 구성이 안 되고 창단팀이어가지고 뭐 해체되고 그러면 어떡하나. 해체되면 제가 알아 책임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끝까지 갑니다. 가요. 네,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여기 왔던 선배들 어디 학교 가고 선배들한테 좋은 것만 막 보는 거야. 이 형은 어디 갔다 어디 대학을 갔어 어디 프로를 갔어 이런 것만 봐. 그런데 정작 탁 집어넣고 보면 어떤 형은 어디 프로 산하에 갔는데 나와서 관뒀대. 어떤 형은 어디 고등학교 명문에 진짜 좋은 팀이라 갔는데 다른 데로 이적해서 관뒀대. 이런 얘기들은 딱 눈 가리고 아웅이고 부모님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요 완전 나가리다. 땡 그냥 지도자를 찾아줘야 됩니다. 명문 클럽이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명의가 허준 이야기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유이태가 허준이 훌륭한 그 우수를 갖추니까 유이태는 허준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드라마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방송 주제를 찾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찾는 게 축구는 똑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저만의 노하우나 축구를 보는 방식이 옵사이드 이야기 옵사이드 계속 걸리면 좋은 거예요. 왜 뭐가 안 좋아? 어차피 수세에 몰리는데 차가지고 그 옵사이드 걸리면은 걔네들을 잡아서 빨리 올라오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옵사이드 작전도 제대로 써야 돼요. 우리가 걸리는 것도. 우린 진짜 약한 팀이잖아요. 야, 넌 내려오지 마 전방에서. 그럼 잡으면 걔한테 때려요. 근데 걔네가 못 올라와 있으면 찬스 나서 우리가 집어넣는 거고. 어저께 거스포획 감독님이 얘기하더만 우리나라 선수 볼 돌리는데 미쳐있다고. 그거를 축구답게 해야 되는 빨리 전방으로 가는 게 기술이에요. 뭐 옵사이드 걸린다고 뭐 템포 끊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템포 또 끊어지면 어때요? 제가 본 축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부모님들이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서 너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안 된다고 약 걷어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뭐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또 경남FC의 조성래 코치님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경찰청에서 이제 저랑 같이 뛰었고 성남FC 그리고 그 부산교통공사에서 프로 생활 한 15년쯤 하시다가 홍대 나오시고 아주 유명한 축구인인데 형님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보고 싶어요. 동생이 한참 연락 못한 지 꽤 됐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은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인데 그리고 딱 봐도 키가 그렇게 크신 것도 아니고 키도 한 180 정도 막 체격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형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옛날에 레알 성남 레알 수원 막 이랬습니다. 성남 상가랑 할 때 게임도 다 뛰고 2002 2003 2004 뭐 이럴 때 성남 상가랑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제 수원이 우승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게임도 많이 뛰시고 굉장히 훌륭한 축구인인데 이야 그 노력하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조차도 중학교 때 뭐 아버지랑 누구랑 나를 믿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갔다. 난 재능이 있는 선수가 아니었다. 축구 선수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프로에서 제가 성공 못한 이유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좋은 친구들을 기르는 게 제 사명이고, 프로에 가서 기량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프로팀에서 축구가 제일 많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요? 프로엔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기회가 한두 번 주어졌을 때 못 잡으면 기회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처럼 계속 기회가 보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부족해서 축구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은 월드컵 두세 번 갔다 오고 제 친구들이나 선배님들, 후배님들 이야기하는 거, 국가대표 출신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난 진짜 부족한 선수였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노력이 나를 저까지 데려갔다. 나를 국가대표팀으로 월드컵으로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건다. 그렇게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없는데 언제 그만둬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1, 2 때는 이거는 그냥 조퇴야. 여기서 관뒀을 때는 얘기도 하지 말아요.
알아요. 그때 어떻게 봐요? 모른다니까. 중2, 중3, 고1, 3년 봐야 된다. 3년을 보고 나면 프로가 될 건지 아니면은 진짜 축구를 전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죠? 누가 이런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근영 TV 아니면 여기서 못 듣습니다. 자, 국가대표 선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축구를 안 했던 프로에 아예 가지도 못했던 선생님들이 누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축구 제일 잘했다 그래.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축구를 안 했던 지도자들이나 안 했던 지도자들 애들 가르치면 안 되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하시고 진짜 노력하시고 이런 분들은 저 봤어요. 축구를 안 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훌륭한 감독님 되신 걸 봤는데 중학교에 올라와서부터는 축구를 안 한 지도자들한테는 애들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어요. 중2에서 고1까지 3년을 봐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명성은 필요 없다. 명성 보지 말고 지도자를 찾아라. 꼭 우리 팀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서울문화예술대상 대상까지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올라오고 말란 말지. 우린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아니 애들 나가면 내가 책임지겠죠. 대한스포츠 문화예술 대상까지 받은 사람이 뭐 고등학교 대학 못 보내겠어요? 농담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고 윤하평 축구클럽도 중등부 선수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는 선수들은 그 팀에서 그냥 열심히 하시고 진학을 잘 하고 싶은 신 선수는 뭐 저한테 와도 상관없는데 주력으로 모집하는 그 선수들이 6학년인 내년 1학년, 2학년 선수 2026년도 1학년, 2026년도 중학교 2학년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 5학년 선수들도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주근영 TV 좀 알아봐 주시면 감독님 저한테 전화 오실 거예요. 전화 오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좀 이 팀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고백하시고 남아주신 부모님들과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초, 중등 선수들이 합쳐서 저희도 한 30여 명 됩니다. 초등 선수들이 한 15명 되니까 우리 중학교 선수들도 12명 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동계훈련 때 또 저희들만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언제까지 우리 아들 축구를 시켜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신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부모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우리를 해야 돼야 말아야 될 거 이거 고민하면 나한테 혼나요 진짜. 그때는 안 하는 건 그냥 애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때 관둬버려야 되냐. 이거는 부모로서 책임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책임도.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오늘 방송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25화 방송 우리 아들 언제까지 축구해야 되냐 답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26화 방송은 능력이 없는 우리 아들 재능이 없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쾌하셨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